교과서 184페이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그 단체들이 결성돼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잠깐 이 밑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1920년대와 30년대를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20년대와 30년대를 구분하는 도식화된 필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농민운동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운동의 배경은 바로 1910년대를 대표하는 일제 경제 수탈인 토지조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대에 쌀의 생산을 늘리는 산미증식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일제 경제 수탈 때문에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고 특히 지주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이 비용들을 이 소작농에게 전가하면서 1920년대에 한국인 소작농들의 소작료는 무려 이제 이 7대2, 7대3, 8대3, 70%, 80%까지 소작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농민들은 이제 소작인 조합, 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이제 소작쟁이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1920년대의 그 농민운동 소작쟁이의 특징은 소작료가 비싸니까 소작료를 좀 깎아달라. 그 다음에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라고 하는 소작권 이동 반대 운동, 즉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먹고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강했죠.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강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1920년대를 대표하는 바로 소작쟁이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서민 암태도 소작쟁이가 이제 대표적인 20년대를 대표하는 소작쟁이인데, 당시 이제 친일 지주 문제철을 상대로 해서 70% 이상 되는 소작료를 40%까지 내려줄 것을 요구를 했었고, 목포까지 나가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1년 이상 투쟁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소작료를 낮추고 소작권을 인정받는 성과를 이제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제 이 성과를 좀 거두기도 했었고, 그 밖에 이제 황해도 재령군 북율면의 소작쟁이라든지 평안도 등지에서 이제 이 소작쟁이가 많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자, 1927년이 되면 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이제 농민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 농민단체죠. 조선농민총동맹이라고 하는 이 농민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규모와 조직면에서 이제 농민운동이 한층 더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농민운동, 이 소작쟁이 운동을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인 소작농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일본 놈들이 사라져야지 이제 우리가 행복한 거죠. 단순히 이제 이 소작권을 인하하거나 소작권 이동 반대 투쟁을 벌여봐야 일본 놈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있는 동안에는 이 농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이후가 되면 바로 이 일제에 저항하는 이제 항일 투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여러분 19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은 민족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20년대와는 다르게 30년대 이후에는 이런 합법적인 운동을 다 탄압하고 이제 일제가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농민운동은 이 사회주의와 연계해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으로 이제 변모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0년대는 이제 이 생존권 투쟁이 중심이었다면, 1930년대가 되면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하기도 하는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으로 변화하고, 그것은 곧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투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끌어넘치는 이런 소작쟁이 농민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1932년부터 전개했던 운동이 있었다 그랬죠? 자, 벌써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바로 농촌진흥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농민운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동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의 배경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공업화에 따라서 이제 공장이 늘어났죠.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도 20년대 초에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이 이제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고 회사나 공장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 한국인 그 노동자의 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지만 일본인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임금과 이제 차별 대우를 이제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불합리한 불평등한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운동, 노동쟁의를 펼쳤는데 20년대 이제 사회주의가 보급되면서 여러 노동단체가 결성되면서 이 노동운동을 이제 지원해줬죠. 이 농민운동의 배경하고 전개 과정하고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원래 여기 1927년에 조선 농민총동맹이 있고 27년에 같은 시기에 이제 조선 노동총동맹이 있는데 원래 이제 19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노동자와 농민은 계급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 조선 노농총동맹이 27년에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의 이 노동운동의 특징은 자, 생존권 투쟁이죠. 임금이 낮으니까 임금을 좀 올려달라. 자, 노동 환경이 좀 더러우니까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이제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이제 강했죠.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쟁이, 노동운동은 뭐가 있냐면은 1929년에 원산 총파업이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이 원산에는 이 영국계 석유회사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인 악질 감독 고다마라고 하는 놈이 조선인 노동자를 이제 구타하면서 이 원산 지역에 이제 이 노동자들이 이제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감독 파면을 요구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라, 해고 수당제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이 노동 총파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원산 인구의 3분의 1이 이 원산 총파업에 이제 참가를 했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이제 노동자는 한국의 노동자나 뭐 프랑스의 노동자나 중국의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다 같은 그런 계급이죠. 그래서 자, 뭐 프랑스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 일본의 노동단체와 노동자들의 지지와 후원이 왔었던 바로 이제 이 대표적인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 자, 이 일본 놈들이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던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한 우리 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삶은 뭐 크게 개선될 리는 없겠죠. 궁극적으로 일본 놈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 우리 노동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농민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투쟁으로 이제 이 변화된다. 특히 이제 30년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의 통치 방식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노동단체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30년대는 이제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더라.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1937년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이러한 그 노동운동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은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위에 있는 농민운동이나 아래에 있는 노동운동이나 공통점은 20년대는 자, 생존권 투쟁이다. 그리고 이 농민단체, 농민운동에서는 농민총동맹이 있고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1927년에 분리됐었다. 그리고 농민운동에서는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서는 원산 총파업이 있다. 그런데 모두 30년대로 넘어가면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투쟁으로, 항일 민족운동으로 바뀌고, 자, 일제가 이제 이
단체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으로 바뀌더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20년대와 30년대를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겠습니다. 교과서 중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농민운동이죠. 그래서 자, 20년대에 소작료이나 지세부담 전가 반대, 소작권 이동 반대 등 생존권을 요구하는 소작쟁이 네모. 자, 대표적인 농민운동 소작쟁이는 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네모. 자, 농민단체 27년에 조선농민총동맹 밑줄. 자, 30년대로 넘어가면 사회주의와 연계해서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밑줄 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5쪽에 노동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0년대는 자, 생존권 투쟁이죠.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생존권 투쟁의 성격 네모. 자, 2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운동. 자, 노동쟁이는 29년에 원산 총파업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일제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자와 연결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전개 밑줄을 치겠습니다.